요즘 우리네를 살살 녹이고 있는 평화로운 쇼츠계에 갑자기 등장한 한 남성. 젊은 사람들한테 둘러싸여 춤을 추기도 하고요. 심지어 근무 시간에 영상 촬영까지 합니다. 이 사람 환풍기를 제조하는 독일의 한 중소기업 홍보팀장이라고 합니다. 넘치는 흥을 주체할 수 없어서 이러는 건 아니고요. 이게 다 젊은 인재 영입을 위한 전략이라고 합니다. Also der Fachkräftemangel ist natürlich ein Riesenproblem. Klar, wir machen fast 1 Milliarde Umsatz, aber das verflüchtigt sich, wenn man dann 30, 40 Kilometer weiter weg. 우리가 잘 아는 독일 대기업들도 아우성이 장난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동차 기업 폭스바겐만 봐도 창립 이후 처음으로 공장 폐쇄와 인력 감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해 노동자들이 반발하기도 했거든요. 독일 하면 유럽 경제대국인데다가 제조업 분야에선 아무도 못 따라오는 거 아니었어? 싶지만요. 독일 경제 전망이 이거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해 독일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0.3%. 올해도 전망이 좋지 못해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거든요. 주요국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한 데다 잃어버린 30년을 겪었던 일본보다도 경제 성장률이 낮을 정도니까 얼마나 안 좋은 상황인지 감이 좀 오시죠? 게다가 국민들이 즐겨 마시는 맥주 가격은 지난 5년 사이 30% 이상 올라 소비량까지 떨어졌을 정도죠. 독일 경제는 어쩌다 이렇게 침체기를 맞은 걸까요? 일단 독일의 산업 구조를 살펴보면 확실히 제조업 비중이 높긴 합니다. 미국이나 영국이랑 비교하면 거의 2배 수준이라고 해요. 게다가 우리나라처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고 자동차를 가장 많이 판매하는데요. 그도 그럴 게 독일은 무려 1950년대부터 자동차를 수출해 왔거든요. 1886년 칼 벤츠가 세계 최초의 내연기관을 장착한 자동차를 발명한 뒤 1933년 독일의 자동차 산업을 폭발적으로 성장시킬 정책이 등장합니다. 히틀러가 자동차가 귀족들의 독점물이 되어선 안 돼! 라며 국민차 프로젝트를 추진한 건데요. 이렇게 탄생한 차가 바로 폭스바겐. 1950년대 후반 독일이 이걸 미국으로 수출하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됩니다. 이게 미국 히피의 상징이 되면서 날개 돋친 듯 팔렸거든요. 그 후로 자동차뿐만 아니라 기계, 화학, 전자까지 특출난 제조업 기술로 여러 나라에 수출하던 독일은 2000년대 초반 이 나라와 무역을 본격적으로 확대합니다. 바로 중국. 이 산업 사이클이 중국이라던가 이런 신흥국들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사이클하고 딱 맞아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이 제조업 부분의 기술력을 유지하고 또 한편 표를 많이 할 수 있었던 배경이죠. 실제로 중국은 2016년부터 8년 연속 독일의 최대 교역국이었고 아까 살펴본 폭스바겐만 봐도 전체 판매량 가운데 무려 35%가 중국에서 판매됐는데요. 중국의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이런 것들이 독일의 대중국 수출 감소로 작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전 세계적인 공급망 균열 이런 것들이 독일의 수출 여건을 굉장히 악화시켰다고 볼 수가 있어요. 뒤늦게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시간이 좀 걸릴 전망이라는데요. 여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한몫했습니다. 독일은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상당히 높았는데 이게 끊기면서 에너지 요금이 치솟았거든요. 제조업 생산에 차질이 빚어진 상황에 중앙은행에선 물가를 낮추려고 금리까지 급속도로 올려서 기업들 입장에선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IT 산업 쪽으로 완전한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미국의 기업들 중에 최근 3, 4년 동안 급성장한 대기업들을 보면은 대부분 IT 산업에 기반을 둔 기업들일 것을 볼 수 있어요. 독일은 이 부분에서 늦었다라는 평가를 받아요. 실제로 독일 상위 10개 기업 중 IT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적은 편인데요. 자동차 기업들도 뒤늦게 전기차 전환에 뛰어들었지만 그게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요즘은 노동력까지 부족하다는데요. 우리와 마찬가지로 독일의 출생률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데다 기술을 배우는 젊은이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선 이런 웃지 못할 일들까지 벌어지는 거죠. 대략 1인당 GDP가 15,000불 넘어갈 때 제조업의 비중이 줄어들고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커지는 현상이 나타나요. 이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이러한 탈제조업화 현상을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많이 안 나타난 국가들을 뽑으라고 한다면 그게 독일, 한국, 아일랜드 이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독일 경제가 한국 경제가 있는 어려움과 매우 비슷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독일 경제가 어떻게 부흥하는지 그걸 살펴보면은 사실상 한국 경제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어느 나라든 힘들다지만 독일의 경제 위기는 연정의 정책 충돌로 이어져 조기 총선을 고려하고 있을 만큼 정치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독일은 유럽의 병자가 될 거란 우려를 잠재우고 경제대국 지위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